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7일 장사 세번째 기사 1464년 명천순 8년 풍수학 훈도 최연원이 최양선을 반박하는 상언을 올리다 이어서 단제 수언편에 이르기를 산형에는 귀봉이 나오는 것이 귀상이니 평평하고 작은 형상은 한 대에 완성할 뿐이다고 하였으며 의룡경에 이르기를 겹겹이 연화의 씨를 둘러싸면 정혈은 도리어 연화 가운데 있는 것이요 조산이 맞이하여 호종하면 또한 혈이 있는 것이나 혈의 형체가 이루기 어려워서 우열이 있는 법이다고 하였으니 백악산의 뾰족한 봉우리가 귀봉으로 나와 연꽃의 말부와 같아 명당을 겹겹이 둘러싸서 은은하며 융융하나 이미 귀봉이 되었으니 승문원의 좌지는 호종하는 산으로서 평평하고 작으나 천근하여 비록 정이 읽는 듯하나 어찌 화열이 되어 한 대에만 왕성할 곳이 아니겠습니까? 명상복음에 이르기를 대저 부귀하는 땅은 많이 기혈 이혈로 되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바이다. 만약 좌회 우포하여 혈의 형체가 분명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은 특히 소소한 친근한 땅이요 좋기 부귀의 큰 땅은 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단제 수원편에 이르기를 작은 명당은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한 조건 발복을 하면 두 세대를 미치지 못하여 또한 그치고 멸망하니 이에 이르러 바야흐로 작은 혈은 부귀가 대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알만하다고 하였으며 창맹부에 이르기를 큰 벼슬과 큰 부자가 나는 혈은 관완하여 발복이 늦고 폐기하는 데에 이르면서도 또한 늦으며 작은 벼슬과 작은 부자가 나는 혈은 긴밀히 공업하여 발복이 쉽고 속하며 대패하는 데에 이르렀어도 또한 쉽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또 사람의 큰 집과 같아서 침처하는 곳이 반드시 당호 가운데 있으니 혈로서 당호에 비유하면 당호의 밖으로부터는 모두 다 여기이다 하였으며 의룡경에 이르기를 대저 양택은 혈이 크기를 요구할 것이니 관할하고 연면하며 또 평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라야 바야흐로 양택의 살 수 있는 것이 되니 착소하여 용납하기 어려운 것을 그대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양택의 땅은 광활하고 평쾌한 것을 귀하게 여기니 경복궁의 명당이 귀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착협하고 작은 것을 흉이라 하였으니 승문원의 좌지는 흉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큰 땅은 발복이 늦고 실패하기도 또한 늦으며 작은 땅은 발복이 빠르고 실패하기도 또한 빠른 것이니 백악산의 명당은 관대하며 평정하므로 이는 실패하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문원의 좌지는 착소하고 국촉하니 이는 실패하는 데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악산의 명당은 기형 이상으로 되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수레와 말을 감추고 은은하며 용융하여 당호 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참된 것으로 삼으며 귀한 것으로 삼을 것이요 승문원의 좌지하는 가지 가운데서도 또한 가지이니 형혈이 분명하나 착소하고 천근하여 사람들이 모두 다 좋다 하나 당호 밖에 있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이로써 꽂히며 여기라 할 것입니다. 창맥부에 이르기를 청룡이 강하면 청룡을 따르고 백호가 강하면 백호를 따른다고 하였으니 우리 도읍의 형세가 백호는 강하나 청룡이 작으니 경복궁이 참이 되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무릇 뇌정이 진렬하여 용신이 놀라서 흩어지는 것을 선현들이 크게 끓이는 바이니 승문원의 장서각은 일찍이 뇌진을 겪고 용을 상하여 기운이 없어진 땅이니 어찌 궁궐로 쓸 수 있겠습니까? 지리문정에 이르기를 아들이 어미를 떠나지 않으면 그로서 정맥인 것을 인정한다. 건은 건으로 응하고 곤은 곤으로 응한다고 하였으며 이 순풍소권에 이르기를
건은 건으로 응하고 고는 곤으로 응하며 돌은 돌로 응하며 이것은 정당한 응의력이니와 정응이 아니면 반드시 상을 볼 것이 또 없다. 비록 혹시 명당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작은 의식이나 입고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지남시에 이르기를 귀산이 높이 귀인봉에 솟아 존중하고 당당하여 여러 번 가운데 섰다고 하였으며 명산보감에 이르기를 급히 뾰족한 보응을 일으켜 현무를 정하니 문득 이것이 참 용이면 주산이다 라고 하였으며 감룡경에 이르기를 또한 높은 봉이 있으면 이는 현무이니 현무가 떨어지는 곳에 사신이 모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노를 흔들고 머리를 향하여 문득 봉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참 용이 그곳에 있다고 하였으며 신장경에 이르기를 만승의 높음과 같다. 현무의 존엄함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의룡경에 이르기를 청룡이 높이 뼈나고 시위가 낮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대저 큰 형세를 어떻게 단정할 것인가 하면 지존이 명당 안에 앉은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곤감가에 이르기를 명당은 옛부터 관평을 요할 것이니 완전하고 완전한 가운데 만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혈법 비요에 이르기를 삼양이 촉박하지 않아야 한다. 명당이 내양이 되고 안산이 중양이 되고 뒷산이 외양이 되니 이것을 삼양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이 명당은 삼각산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와서 조종이 되고 아래에 한 복류를 지어 다시 보현의 두 봉을 일으키니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 음양이 서로 나타나서 부모가 되었으며 이로부터 우익이 좌우로 흔들며 남쪽으로 향하여 장막이 거듭거듭 수렴하고 뒷기운이 동서로 옹포하고 가운데 큰 간룡이 있어 흔들고 내려와서 유입수로 백악산이 되었으며 조종이 감산인데 입수도 또한 감산이며 조종이 석산인데 입수도 또한 석산으로 되어 아들이 어미를 떠나지 않고 모두 정응을 지었으며 건반 하엽 모양을 만들어 연꽃의 꽃술의 뾰족하고 편함과 같으며 만승의 지존과도 같아 명당을 좌진하니 이는 관란의 주인이요 산수가 좋아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의 대간과 정룡을 놓고 가지 가운데서도 또한 가지의 편수하고 국촉한 땅으로 진룡이며 정주라고 하면 전현들의 말을 한 바 정응과 현무의 의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백호가 높고 청룡이 약하며 내룡이 조금 배반되었다고 하여 험을 잡으나 곰가가에 이르기를 백호에 일어나는 봉은 장구를 일컫는다고 하였으며 지남시에 이르기를 청룡이 약하고 백호가 승한 것은 모두 해가 없으니 다만 산봉이 길한 형세에 합하는 것을 요할 뿐이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청룡만 있고 백호가 없으면 아주 최상이 되고 백호만 있고 청룡이 없어도 또한 흉하지 않으니 만약 외산이 있어 연접하여 응하면 분명히 혈에 조회하여 복이 서로 연면한다고 하였으며 의령경에 이르기를 청룡과 백호의 배후에 옷자락이 있으면은 관란에 절하여 춤추는 소매이라고 하였으며 지현론에 이르기를 큰 기운이 이미 모였으니 지절은 해가 없다고 하였으니 백악산의 왼쪽 팔뚝 안에 또 작은 가지를 나누어 네 청룡을 지었고 그의 등에 또 지족이 있으니 이른바 청룡과 백호의 등 뒤에 옷자락이 있어서 이것이 관란에 절하고 춤을 추는 소매라고 할 것입니다. 오른쪽 팔뚝이 비록 강하나 봉이 괴와 창고와 같아 무곡의 길한 형상이 되고 이른바 청룡이 약하고 백호가 승하여도 모두 해가 없으니 다만 산봉이 길한 형상의 합함을 요한다고 하였으니 하물며 밖의 청룡이 중복되어 회전하여 목명산과 더불어 수구를
가두었고 아차산이 관문을 진색하니 비록 청룡이 낮고 내 청룡이 조금 배반한 듯하나 어찌 흉한 허물이 있겠으며 이른바 큰 기운이 이미 모였으니 지절은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남대문의 내맥이 약하고 편편한 것이 험이 된다 하였으나 의룡경에 이르기를 객산이 천리에서 와서 조회한다고 하였으며 독림 조담에 이르기를 안산이 보이는 방소에 와서 조회하여 빼어난 것이 응용이 된다고 하였으며 진암시에 이르기를 안산 밖의 정조는 봉이 빼어나면 문장과 공업이 조정해서 떨친다고 하였으니 백악산의 오른쪽 팔뚝이 회전하여 증거하고 다음에 평강을 짓고 다시 목명산에 일어나 주작이 되어 내려와서 수구를 회진하여 바로 선궁에 합하니 백호가 안산이 된 것입니다. 그 평강의 땅을 지음에 관악산에 산이 속리산으로부터 멀리 뻗어 내려와서 조회한 이것이 이른바 천리에서 와서 조회한 안산의 밖의 봉이 빼어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봉우리가 없고 목명산이 가리어 밖의 조회하는 봉이 보이지 않으면 보감에서 말한 바 삼량이 오로지 한 것과 입시가에서 말한 바 가까운 안은 낮고 먼 안이 높으면 한 거듭 안이 한 거듭 손에 비한다는 것이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의령경에 이르기를 명당이 관대하면 기운도 관대하고 안산이 핍박하면 사람도 흉완하며 안산이 와서 나를 항복하면 사람이 인자하며 착하고 내가 가서 안산의 내 복종하면 귀인이 천하다고 하였으니 승문원의 주아지는 주산이 저하하여 안산에 복종하였으며 안산이 고준하고 핍박하여 밖의 조산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사람의 흉한하고 귀인이 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현의 논한 뜻을 고열하여 보면 승문원의 주아지는 가화가 되고 경복궁의 명당은 간과 진이 되는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공경스럽게 생각하니 우리 태조 강은 대왕께서 큰 복조를 여시니 하느님이 한양의 도읍을 주시었으니 주산의 조회한 바는 오직 백악산일 따름입니다. 중종의 한 큰 줄기의 용으로 그 높음을 상대할 것이 없으니 이제 이 명당은 지리의 저기함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정에 합한 것입니다. 고인이 이르기를 기운이 이미 모이면 지절은 해롭지 않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큰 기운이 모인 땅은 비록 소소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흉구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길한 기운이 해로움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만세의 큰 터입니다. 신등의 재주가 양균송과 곽박에 미치지 못하고 학문이 방향을 알지 못하니 음양품수의 이치를 감히 아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불휘의 물으심을 받으니 어찌 감히 묵묵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에 전현들의 글을 들고 간간히 또는 억스를 부리쳐서 가히 진달하니 성제를 감히 바랍니다 하였다. 배임향병은 임방 북쪽에서 서쪽으로 15도를 등지고 병방 남쪽에서 동쪽으로 15도로 향하는 것을 임좌병방이라고 한다. 좌자 오향은 좌방을 등지고 오방으로 향하는 것이다. 청오자는 한나라 때의 지리학자이다. 곽박은 진나라 때의 지리학자이고 양균송은 당나라 때의 지리학자이고 정의사는 원나라 때의 음양가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8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충순당에 나아가서 이조병조를 불러서 주 1을 하도록 하여 양성지를 이조판서로 한계미를 서원군으로 최영린을 행사령 사헌장령으로 무경을 주석하고 의서 유치를 편찬한 사람들은 모두 일작업을 올렸는데 당상관은 아들 사위 조카에게 대신 가자하게 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8일 무 두번째 기사 서원군 한계미를 평안황해 강원도 군적사로 삼고 지중주어사 정식을 경상전라도 군적사로 삼고 수원부사 강로를 경기 충청도 군적부사로 삼았는데 강로가 수원에 있으면서 수차 임금의 부름을 받아 군적을 의논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사로 삼았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8일 무 세번째 기사 이조의 전제하기를 환관 송중 임동에게 관직을 도로 주고 김수경 이효지 안준경에게 고신을 주라 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8일 무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장순빈의 혼궁에는 다만 유명일 중삭제를 지낼 뿐이니 월령 별감을 정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9일 김이 첫번째 기사 주하성지 이파에게 명하여 기로 제추에게 주악을 내려주었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9일 김이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경원부의 토관 57인 가운데 21인이 경흥부의 토관과 뒤섞여 도목을 올린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됩니다. 천순 6년에 대전을 편찬할 때 뒤섞은 법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원은 경흥과 뒤섞지 않는데 청컨대 옛날 그대로 뒤섞어 도목을 올리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10일 경신 첫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여러도의 채금 별감에게 치서하기를 너희를 보내어 채금하는 것은 단지 산지를 구하는 것뿐이요 많이 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11일 신유 첫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서 조참을 받고 원각사의 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겸하여 하례를 행하였다. 들어가서 사정전에 나아가서 당상관 이상을 불어서 술을 궤양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11일 신유 두번째 기사 상부에서 아뢰기를 하성이 정현조의 종 상좌 등이 경상도 예천군에 살면서 그 윗세를 메고서 부채 개권을 거짓으로 꾸며서 편민을 침해하여 못살게 굴고 함부로 재물과 곡식을 빼앗았으니 심지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한 자도 있습니다. 이리 발각되다 도망하여 숨고 나타나지 않으니 비록 일이 유사전에 있었다 하나 추가 징수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니 청컨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몰래 끝까지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고 그 당도 아울러 과제하고 함부로 빼앗은 재물을 징수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11일 임술 첫번째 기사 권반을 정식 대장으로 군적사로 삼았다. 정식 대신으로 군적사를 삼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태인현의 이전 송지가 홍습 등과 더불어 선도안을 위조하여 여러 관사의 노비가 주는 면포 560피를 함부로 받고 그 나머지 물건도 이와 같이 핑계하였으니 청컨대 각각 장 100대에 유 3천리에 차소산 임금이 명하여 극변의 관노로 그치게 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13일 개해 첫번째 기사 사헌사 권기가 먼저 통사 장자학을 보내어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목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1. 황제가 7월에 지휘사 오준의 딸을 황후로 삼았습니다. 1. 3위 달자가 개원에 입구하여 5인을 노략질하여 가니 요동에서 군사 1,000명을 가지고
통원보를 방수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삼위달자는 만주의 송하강 중상류에 사는 여진족과 몽고족의 혼혈족인 올량합종족을 말한다. 세조 34년 세조 10년 10월 1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악공이 악생을 다를 바가 없는데 악공이 악생과 다를 바가 없는데 악생은 1년에 4번 도목하여 관직을 받으나 악공은 2번 도목하니 고르지 못합니다. 지금 수교를 상고하건대 악생은 사맹사게 취재하여 세초에 이르기까지 분수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도목을 올리되 그 첫째 자리에 있는 자가 다음에 봄에 관직을 받고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자가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차례로 관직을 받으니 청컨대 지금 악공도 또한 이러한 예에 의하여 제수하소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셈사군 세조 10년 9월 1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울산군에서 나는 심중청, 토청, 삼청을 채취하여 바쳤다. 심중청은 동석에서 추출되는 푸른색 물감을 말한다. 세조실록 셈사군 세조 10년 9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의금부지사 정충원, 도사 홍강이, 나주목사 송익손, 판관 추현, 고부목군사 유포, 정읍현감, 이문효, 무장현감, 신준, 흥덕현감, 김희 등을 잡아서 오니 임금이 명하여 송익손 등을 의금부에 하옥하였다. 세조실록 셈사군 세조 10년 9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중의 여러 관사의 관리가 반드시 체임한 뒤에 가자하기 때문에 비록 40-50개월이 차더라도 가자할 수가 없어서 엄치하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비록 체임하지 않더라도 맡은 바 직무에 휴흠이 없는 자는 30개월이 차거든 가자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9월 1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김겸광이 창승진 절제사 이원량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갑사 지심 등 5인이 하천 등지에 들어가서 적정을 엿보고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말 발자국을 보니 매우 많았고 돌아오는데 7-8리 노정에 말을 탄 야인을 보았는데 혹은 3-4인 혹은 8-9명이 연속으로 돌아서 들어갔으나 우리들은 혹은 산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숲 사이에 숨어서 적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절제사로 하여금 다시 무략에 있는 여수를 보내어 비밀히 정탑하게 하였으며 또 여러 진으로 하여금 군사를 정비하여 적병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하니 서로 답하기를 채탐은 마땅히 대병으로 해야 하는데 몇 사람을 보내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숨어서 적을 면할 수 있었다면 비록 용감한 자를 보내더라도 많은 무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비밀이 정탐한다고 한다면 어찌 반드시 용감한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이미 적이 돌아간 것을 알았는데도 오히려 다시 정탐하는 것은 갑자기 공벌을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른바 군사를 정비한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정비한다면 어떻게 정비하겠는가. 병법에 말하기를 적이 오지 않는 것을 믿지 말고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라 하였다. 경등은 그것이 어린아이 장난과 같다 하였다. 여수는 군사를 말합니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9월 1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어서로 양정에게 이르기를 근일에 삼위 달자 30여인이 계원 등지에 들어와 5인을 노략질 하여가니 요동에서 건주위와 연결하여 소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여 군사 1,000인을 가지고 동원보, 봉황산 등지에 방하고 있다.
내가 중국에서 능히 화평하거나 싸움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 하였더니 이적들이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명령에 분주하다가 지치는데 매우 가소로운 일이다. 전일에 경에게 관병하고 시위하고 공격할 마음이나 정벌할 모책을 요시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이것은 정벌하는 사람이 스스로 수고하는 짓이므로 개척이 못된다. 마땅히 군사를 안노하고 움직이지 말면서 오랑캐를 교만하고 안일하게 만들어 스스로 방휼지세를 이루도록 하여 남으로 하여금 남을 치게 하면 어찌 자득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방휼지세는 방합과 도요새가 서로 다투는 버금의 형세를 말한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9월 1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환관 조은에게 장 80대를 데렸으니 조은이 성전 환관으로서 공사를 계달하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9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니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의금부 제주 홍윤성 정식 권괴 권반과 도승지 노사신 등 입시하였다. 임금이 친히 송익손 등에게 물으니 원고 임양무 등이 대답한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송익손이 모반하고 패역한 말은 모두 무고입니다. 다만 고구, 모장, 홍덕, 정음 등의 고을에서 홍달손을 대접한 것이 도에 지나쳤을 뿐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고부군사 유포에게 묻기를 너는 홍달손을 위하여 사냥하는데 군인 몇 명을 썼는가? 어찌 병부로 도 없이 마음대로 군사를 징발하여 재상에게 아부하기를 구하였는가? 하고 또 신준 유포에게 물으니 신준 등이 서로 비호하면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진노하여 되풀이하여 일문하니 유포가 아뢰기를 지금 무고한 자가 일찍이 황당한 사람이라 하여 본군에 갇혀서 7차례나 고신을 받다가 사유를 만나 죄를 면한 자입니다. 이 때문에 신을 원망하여 모반하였다고 무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 남에게 형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형벌을 이와 같이 혹독하게 하고도 원망을 얻지 않으려고 한다면 되겠는가? 너가 무고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유포가 말하기를 그때 관찰사 송문님이 신으로 하여금 죄상을 실토할 때까지 고신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또 원고 이장수가 말하기를 외방의 옥졸들도 오히려 죄수와 서로 통할 수가 없으며 조옥이라고 생각되면 법을 매우 엄하게 하는데 지금 의금부 낭청에서 여러 번 옥중에 들어가 제수들과 귓속말을 하고 여러 번 나장을 보내어 서간을 사서로이 통하고 그 종적이 황당하였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한 임금이 노하여 낭청을 불어서 묻기를 누가 옥중에서 제수를 만나는가? 만약 숨긴다면 장차 곤장을 때려 신문하겠다 하자 낭청이 모두 이러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낭청에서 누가 감히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다만 신이 여러 번 낭청으로 하여금 옥의 죄수를 살펴보게 하였기 때문에 이장수가 이와 같이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한참 있다가 임금이 내전에 들어가서 영순군 이부 신숙주 구치관 홍윤성 정씨 권괴 권반 노사신으로 하여금 유포 등을 내병 조에 곤장을 때려 신문하게 하니 유포 신준 등도 또한 올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 의금부에 하옥하였다. 도관 정랑 김관을 전라도에 보내어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시 국문하였다. 조옥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무장현에서 캐낸 자색 수정석을 바치는 임금명을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외호군 다라이라 등과 외사지 피고시라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순천부사 이염이가 마침 전문을 받들고 서울에 왔다가 나주가 본향이기 때문에 송익손을 옥중에서 문안을 통하고 예조 참판
임원준도 또한 유포에게 통자하다가 일이 발각되니 임금이 명하여 모두 체포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 7억 34권 세조 10년 9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이르기를 금년 가을 강무 때에 전국을 다루는 제사 일원과 그 나머지 제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시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억 34권 세조 10년 9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선군은 나라의 번리가 되므로 그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한데 여러 포의 만호가 대개 용렬한 무리가 많아 방을을 돌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 재산을 영위하기를 일삼아 선군을 과반수 놓아보내고 선상의 잔무를 준비한다고 칭하고 실제로 모두 포를 징수합니다. 그 집이 가난하여 능히 바치지 못하는 자는 징계 독촉하기를 매우 엄하게 하니 토지와 재산을 다 파는데 만호는 그 징수한 포를 몰래 집으로 보냅니다. 선군이 날로 더욱 조폐하여지니 청컨대 강직하고 밝은 조관을 보내어 선군과 선상의 잔무를 점멸하여 만약 자기 재산을 영위한 흔적이 나타나거든 중죄로 논하고 매달 말에 선군이 유방인과 준비한 진물 인원수와 진물의 수를 관찰사와 처치사에게 전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찰사와 처치사가 규찰 점검하게 매달 말에 병조에 관문을 보내어 후일의 빈고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억 34권 세조 10년 9월 1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예산의 효자 이계우에게 충청도 예산 사람 이전해가 겁질에 걸리니 그 아들 이계우가 왼손에 무명지를 끊어서 뼈를 부수어 술에 타서 바쳤는데 그 병이 곧 나으니 관찰사가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다. 임금이 명하여 그 집에 정문하고 복호하게 하고 또 이주로 하여금 서용하게 하였다. 세조 7억 34권 세조 10년 9월 1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에 이사하여 사는 사람들이 출생하고 사망하고 도망한 숫자를 수령이 교대할 때 아울러 해유에 기록하게 하고 만약 전호가 도망하면 그 수령은 사유 전인 것을 논하지 말고 파출하며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함길도의 여러 고을 사람도 출생, 사망, 도망과 돌아와서 거주하는 사람 숫자도 또한 아울러 해유에 기록하게 하되 호주로 하여금 호적을 상고하여 검사에 핵실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억 34권 세조 10년 9월 18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선관에 전지하기를 크고 작은 행행에 동가할 때 나각을 불면 종각의 대종을 삼칠해 울리고 황궁할 때에는 대가가 순청의 모퉁이에 이르거든 또한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세조 7억 34권 세조 10년 9월 18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김수령을 예조 참의로 심선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 7억 34권 세조 10년 9월 18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대간 종성직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조 7억 34권 세조 10년 9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기성군 이준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금일 첩종령을 행하였으니 그것을 속히 통지하라 하고 정오에 건정전에 앞처마 아래에 나아가니 내종친과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인상군 홍윤성과 승지 등이 융복 차림으로 계단에 모시었다. 임금이 명하여 나각을 보니 본래에 입직한 군사가
전정에 모여서 각각 그 방위에 자리하였다. 또 명하여 대종을 이탈하시니 백관과 시신과 여러 위의 군인들이 하나같이 병정에 의하여 모였다. 명하여 일상 5위를 만들고 보성경 이합을 대장으로 삼고 이조 판서 양성지를 잡료장으로 삼았다. 명하기를 당상 이상은 갑옷을 풀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갑주를 입고 동대문 밖 안앞 동에서 몰이하라 하였다. 한참 있다가 동가 하니 왕세자가 따르고 임금이 내종친 신숙주 구치관 홍윤성 등이 어가를 따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진을 따랐다. 어가가 광평대군의 별장의 북쪽 넷가 주중서에 이르니 영승군 이부가 주육과 과세를 바쳤다. 일모에 상군과 잡료가 합해서 몰이하여 내려오니 여우가 위내에 있었으므로 세자로 하여금 이를 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홍달손이 처음에 목욕하면서 병을 치료한다고 핑계하여 알련하고 고한 다음에 돌아가서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느리고 범람하게 횡행하였으며 관찰사 성임도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공돈하게 하고 또 군사를 징발하여 짐승을 사냥하게 하였으니 아울러 부당합니다. 청근대 성임을 잡아서 주국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임원준, 이염잇 등을 석방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공진위, 봉충위는 1년 안에 한두 차례 번상하는데 다른 위에 비하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군사들이 투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공진위, 봉충위 안에서 일찍이 사품 이상과 대성, 정조, 부장, 진무, 선전 을 거친다는 그대로 봉충위에 속하게 하여 옛날 그대로 번성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논하지 마소서. 수전유엄은 모두 병로위에 속하게 하고 또 여러 도의 영진군 안에서 부득이 차비한 자는 옛날 그대로 진군이라 칭하고 그 나머지 군사와 수성군은 모두 정병에 속하게 하여 앞서 있었던 정병과 같이 섞어서 번을 나누어 영진과 경중의 차례를 돌아가면서 번창하게 하소서. 그 영진군의 수는 모두 전의 수에 의하여 나누어 정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차비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임시로 차출하여 편성하는 군대이다. 갑사를 제외한 방패, 섬육시, 보충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크고 작은 행행에는 황공할 때는 종을 치면 파수하는 자 이외는 대장은 즉시 입직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광화문 안의 좌우들에 줄지어 서서 어가를 맞이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1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서 내종친과 조하의정 구치관, 조하찬성, 황수신, 조하참찬, 최한가 여러 장수들을 불러서 입시하게 하였다. 임금이 제장에게 명하여 자원하여 병서를 강하게 하며 강한 자가 있으면 강하게 하고 곧 4명의 기녀를 불러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여러 재상들이 차례로 술을 바치고 왕세자도 또한 술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1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성균관의 구제의 법을 참정하고 아뢰기를. 매 개월에 예조 당상과 대승관이 성균관에 모여서 세 곳을 강하여 기독에 정하게 익숙하고 의리에 널리 통하여 식품이 다 첫째 자리에 있는 자를 다음 제로 올리고 아무 죄의 생도라고 칭하게 하고 역제에 이르거든 세 번 통한 자는 매 식년에 바로 회시에 나가게 하소서. 또 식년에 거자에게 사서 삼경을 강하게 할 때 다른 경서를 강하고자 자원하는 자와 좌전, 강목, 송원, 전료, 역대, 병료, 훈민, 정음, 동국, 정음을 강하고자 하는 자도 들어주소서 하였다. 구제법은 성균관 유생들이 경학을 공부하던 교과 과정의 법인데 대학제에서 시작하여 논어제, 맹자제, 중용제의 사서제를 차례로 끝내고 다시 예기제, 춘추제, 시제, 서제, 역제의 오경제를 차례로 끝냄을 말한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1일 신리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종부시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종성에서 단문 이상, 심화 이상과 왕후의 동성에서 심화 이상과 이성의 종치는 복호하여 존율하소서. 그러나 그 족속으로 이미 먼 친척인 자는 오히려 연파라 칭하고 요역을 많이 깊이야 하니 청와대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문빙을 참고하여 모두 군역을 정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병조가 홍달손 등에게 평안도 황해도의 땅의 개간을 독촉할 것을 청하다. 병조의 쌀에게 영흥대군 이염, 의성군 이제, 남양보원군 홍달손 등이 평안도 황해도의 묵은 땅을 개간하지 않으니 청컨대 원리유년 12월까지 기한하여 이염 등의 종들을 독촉하여 보내어 두 도에 이사하게 하여 살게 하고 만약 기한에 미치지 못하거든 본주와 소재지 관리들을 논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성홍이 사자를 보내어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3일 배유 첫 번째 기사. 큰 비와 눈이 내렸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도진모와 병조의 당상관이 입직한 위장부장, 진노, 선정관 등에게 무경칠서, 병요, 병장설 진법 중에서 일서를 강하게 하여 통하고 불통한 것을 기록하여서 아뢰어라. 매번에 한 차례 통하면 3획을 주고 약통하면 1획을 주고 10개월 안에 35획이 차면 3품 이하는 가자하고 불통이 6이면 파직하라. 또 무제록에서 병서를 읽는 사람 가운데 나이 40세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소장인 자는 위의 예에 의하여 매월 3차례 병서를 강하게 하여 10개월 안에 25획이 차면 3품 이하는 가자하고 불통인 자는 불통이 5이거든 파출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쌀에기를. 이보다 앞서 취라치는 갑사의 직으로 태평소는 섬육식으로 자하하였는데 지금 따로 채알을 설치하고 그 말에 화인을 찍으니 취라치는 나자를 쓰고 태평소는 소자를 써서 주조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이므로 백관들이 진하하니 양심당에 나가서 풍정을 받았다. 요령대군 2구, 2보,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영, 봉원부원군 정창손 등 여러 종친 제추가 입시하였다. 전지 중추원사 김신민이 가사를 바치고 명하에 들어와 시연하게 하고 의상과 주육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여러 도에 사자를 보내어 군적을 개편하려 하니 정부의 사례기를. 함길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의 도에서는 군적을 고칠 수가 없으며 또 호패와 군적을 일시에 모두 거행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시한을 정하여 군적을 고쳐서 만들고 호패는 정지하소서 하니 즉시 승정원에 명하여 치서해서 경기, 충청, 전라도, 경상도의 호패 분대와 경찰관을 소환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함계도 도관찰사 강효문과 도질제사 강순과 평안도 도관찰사 김경광 도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채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대병으로 채탐하는 것이요 하나는 몰래 사람을 보내야 채탐하는 것이다. 두 가지 종류의 채탐은 각각 이익과 해가 있으니 대병이면 적을 위협하는 것이 이익이고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 해이고 능히 자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해이다. 몰래 사람을 보내면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고 자주 가는 것이 이익이다. 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해이다. 그 장단점을 비교하면 대병이 좋은 것 같다. 군사를 정비하고 방어를 갖추는 것은 항상 적을 보는 듯이 하고 그들이 오지 않으리라고 믿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라. 기회를 틈타서 형세를 맞아 변하는 것은 경에게 있다 하였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9월 24일 갑술 4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외방의 정병은 10번으로 나누어 2개월에 교대시키고 매번에 5품은 5인에게 6품은 7인에게 7품은 13인에게 8품은 15인에게 9품은 30인에게 사를 계산하여 많은 자는 영직을 주나 서울의 정병이면 관직을 제수하지 않는 것은 미편하니 청컨대 외방의 정병에 의하여 10번으로 나누어 모두 뒤섞어서 관직을 제수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9월 25일 을해 첫번째 기사 백간이 원각 사이에 서기가 있었다고 하여 진나하니 하교하여 강도 외의 죄를 사유하고 도영유영 부처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고 직첩을 거두어들인 사람과 작업을 강등시킨 사람도 모두 환급하였다. 불충불효의 죄를 범한 자는 용서하는 예에 넣지 않았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9월 26일 병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편찮으니 종친과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6일 병자 두번째 기사 일본 국대마주 수호대관 평조신 종 우마조 성직과 상진군 추포 평조신 종 백기수 무차와 인익원 종 신농수 성가와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효직과 비전주 전평 우진 원조신 단정, 소필, 홍 등이 각각 사신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9월 27일 정축 첫번째 기사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왔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9월 27일 정축 두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9월 27일 정축 세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여 송익손, 임양무 등을 석방하였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9월 27일 정축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대내전의 사자의 선주인 형부가 바친 동납 철의 값으로 면포 542필은 이미 이것을 받았습니다만 정포 1080필은 쓸 데가 없다고 이르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대내전은 마땅히 후하게 대접해야 할 자이니 청근대 모두 면포를 주소사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9월 28일 무인 첫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9월 28일 무인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래기를 송익소는 죄가 반역에 관계되는데 믿음은 이러한 일이 있으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를 입어서 그렇지 않다면 무고한 자도 또한 마땅히 반주하여야 합니다. 지금 모두 용서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청근대 김관이 추국하기를 기다렸다가 전령을 바로 하소서. 또 홍달소는 처음에 병을 치료한다고 이끌고 돌아가서 여러 군의 수령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징발하여 유력하였으니 아울러 추국을 더 해야 합니다 하니 의금부에 전지하여 임양무 등을 도로 잡아서 가두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8일 무인 세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구지간 인상군 홍영선 보성경 이하 평조판서 김질 병조판서 윤자 온도 승지 노사 신 등을 강무 선전관으로 삼고 상임원으로 하여금 호피 오자를 각각 한 벌씩 만들어 주게 하였다. 신숙주 구지관 홍영선에게는 또 호피 주계삼을 각각 한 벌씩 주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9일 기묘 첫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였다. 종친 등이 보루강 문 앞에 있는데 누군가 홀연히 말하기를 건정전 위에 서기가 바로 나오는데 연기와 같다고 하므로 사람들이 다투어 쳐다보았으나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때 서기가 자주 나타났으므로 사람들이 의욕스럽게 여겼는데, 혹은 말하기를 사무의 너튼 나무 위에 서기가 있다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상리문의 과수의 위에 서기가 있다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허공에서 보았다고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3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장덕궁 호원에 거동하여 습진을 구경하니 왕세자와 내종 진종과 억진무의 지위를 띈 자가 어가를 따랐다. 동거할 때 환관 좋은 이효지 안준경이 문을 여는데 지체한 임금이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었다. 어가가 호원의 악차에 이르자 사금, 사북, 선정관 등이 악차의 앞뒤를 알지 못하여 즉시 시위하지 않았다. 승정원의 명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청성이 심안의 병조참의 박중선을 좌산대장, 우산대장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후원을 몰이하게 하고 기르던 노루 사슴을 놓았다가 이를 파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소를 100보쯤 거리에 설치하고 겸사박으로 이를 쏘게 하니 마친 자가 다만 1인뿐이었다. 또 내금이로 하여금 들어와 쏘기를 자원하는 자가 20여인이었는데 오로지 반이 등 2만이 마치니 임금이 명하여 겸사박으로 삼았다. 임금이 왕세자와 기성군 이준에게 명하여 짝을 지어 쏘게 하니 세자가 2번 쏘아 2번 마치었다. 임금이 매우 기뻐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신숙주로 하여금 잔을 받들게 하고 구치관으로 하여금 병을 잡게 하였다. 한참 있다가 원각사, 조승소, 제조, 효령대군 이보 등이 절에서 새로 만든 불상의 분신사리를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3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여 전 호조판서 조성문을 기복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3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월산군 이전가 자을산군 예종을 말한다. 내구마 각각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성종을 말한다. 예종.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일은 신사 첫 번째 기사. 성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전라도 경찰관 김관에게 치서하기를 전자에 내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유시하였으나 그러나 홍달손이 사냥한 군사의 숫자는 3억에 의하 세 현의 아전을 국문하여서 오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건정전의 서쪽 망세에 서기가 솟아 나오는데 그 빛깔이 무지개 같았으나 희미하더니 잠깐 사이에 사라졌으며 또 강릉전 양쪽 모서리에도 서기가 나왔다. 효령대군 이보 등이 원각사로부터 또 사리를 바치면서 말하기를 5색의 서기가 있습니다 하니 백관들이 진하였다. 임금이 하교하여 강도절도 이외의 죄인을 용서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봉은 부원건 정창선 우의정 황수신 좌찬성 윤사본 밀성군 박중손 좌참전 최항 판한승부사 이석경 예조판서 원효연 인수부 윤 한계희 예조참판 홍응 등을 수궁상으로 삼고 영중주원사 심해를 수궁대장으로 삼고 판중주원사 김계 정식을 수궁장으로 삼고 조하승지 윤천을 동부승지 윤필상을 수궁승지로 삼았다. 수궁승지라.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폭량의 강무에 거동하니 왕세자가 임영대군이고 영대군 이영 아종 진종 사종 원종. 원종은 자우나 여가를 수정하는 자들이다. 영의정 신숙주 조하의정 구치관 인상군 홍윤성 형조판서 김지르 병조판서 윤자온 중초원사 윤사은 윤산군 김서희 행상호군 김한 홍조판서 김국관 신천군 강곤 행상호군 교문신 한승무유 선형 행호군 김철일 복승군 권은 동지중추원사 성절신 행호군 조방림 명주참판 송문림 예주참판 이mon재 영가군 권경 파선군 조등림 당승군 홍순노 행호군 이갑중 이백상 전동생 유균 최사로 예조 참의 김수령 호조 참의 김필 첨지중추원사 신후가 김진지와 승지 등의 여가를 따르니 청성리 심안의를
좌상대장으로 삼고 병조참이 박중선을 우상대장으로 삼고 진례정 이형 금산정 이연 춘향전 이내 행호군 정승중 어유소 이의견 이중령 사복주부 조관 승문은 부교리 양진손 사직 박자곤 등을 위장으로 삼아 이상에 나누어 붙이고 평성정 위를 사자위장으로 삼고 이조판스 양승질의 사대장으로 삼고 거평정 복은 공현위장으로 삼고 수성정 창을 만강대장으로 삼고 선정군 이평을 장릉대장으로 삼고 사복소윤 이덕령을 파적위장으로 삼고 거제정 이철을 잠유정 겸 대장으로 삼고 겸사복 최적을 착호 위장으로 삼고 겸사복 이철정을 제백정장으로 삼고 행첨지 중추원사 민달을 사복장으로 삼았다. 의가가 청량동 내가에 이르니 함길도 관찰사 강효문이 치서하여 이르기를 송골매를 잡았습니다. 임금이 즉시 내시부사 정존을 보내어 송골매를 가지고 바로 평안도로 가서 정조사에게 붙여서 진언하게 하였다. 의가가 풍량궁에 이르러 좌상 우상이 상상과 백수현을 몰이하였다. 궁전 북쪽의 사장에 이르러 임금이 궁전 북쪽의 높은 언덕에 나아가니 위내에 호랑이가 있어 사람 2명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내일을 보내 약을 쓰게 하고 관에서 쌀과 술을 주게 하였다. 일모의 진을 파하고 제추에게 주육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밤 삼고의 좌상 우상이 먼저 입고지에 이르러 타위하였다. 진시에 임금이 중군과 왕세자와 더불어 사장에 이르니 잠유장 거제정 이슬이 술에 취하여 커다란 몽둥이로 사람들을 여지러이 마구 때린 것이 가릴 수가 없었는데 감찰 노철강이 자리를 이탈하니 이철이 장으로 그 등을 때리고 즉시 황새를 채운 다음 갑자기 들어와서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이철의 술 취한 것을 알고 이를 꾸짖기를 너가 이미 왕명을 받고 장수가 되었으니 졸오가 죄를 범하면 너가 마땅히 전제해야 할 것인데 어찌 와서 호소하느냐. 너는 한 사람이 법을 범하였다고 하여 문득 군대를 버리고 오는 것이 가한가 하고 즉시 명하여 물러가도록 하고 노철강을 군율을 어긴 죄로 병조에 회부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초유요기를 세우고 제장을 부르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이르렀으나 이처럼 부르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을 달려 상군을 이리저리 마구 때리니 그 앞이 보성경 이합이 선전관으로 임금 앞에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친히 가서 제지하다가 망연하여 제지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또 말에서 떨어지니 의원에게 명하여 구려하게 하고 김한으로 장수를 대신하게 하였다. 잡은 노루와 사슴을 종묘에 천신하였다. 공조판서 김수원이 서울에서 와서 문안하였다. 초요기는 군사가 싸울 때 행진할 때 대장이 장수를 부르거나 지휘하고 후령하던 기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주육을 제추에게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밤 삼고의 좌상 우상이 아차산에서 먼저 몰이하다가 그가가 사장에 이르니 효령대군 이보와 유도백관이 들이 여가를 맞이하였다. 일모레 황공하여 좌상 우상에게 명하여 살고지에서 결진하고 명을 기다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5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사연정에 나아가니 내정춘과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병조 도진노 제장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의가를 따른 전라도 군사의 여수 대정을 후원에 들어오게 하여 좌상우상으로 나누어 결진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골라서 정한 대장 위 부장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습진하게 하고 초요기를 세워서 군사 가운데 장수가 된 자를 부르고 전지하기를 내가 장차 7인으로 일갑서를 받들게 하려는데 너희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응답하기를 전일보다 나은 이 성은에 매우 감격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군사들에게 주육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5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진하사 권기가 명나라에서 돌아와서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목을 바치었다. 황제가 중궁을 책립하였는데 그 조서에 이르기를
혼인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인도의 중한 바이다. 대혼의 기약은 선제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길내에 나아가는 것이 진실로 마음에 미안한 바였는데 근자의 친환가 정신들이 여러 차례 말하고 청하였으며 성모 자이 황태우로서 인자하신 훈계가 더욱 간절하였는데 모두 황통의 개성이 중하다고 말을 하였다. 의리상 이미 제 위에 있으니 짐이 감히 굳게 의일 수가 있겠는가. 삼가 천지와 종묘에 밝게 고하여 천순 8년 7월 28일 오지를 책립하여 황후를 삼아 중궁에 정위하게 하여서 함께 종사를 받들고 자위를 봉양하여 이륜을 돈독해 하고 이로써 천하를 화승하게 하고자 한다. 중에 널리 고하여 모두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5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의주의 연한 덕길이 일찍이 야인에게 사로잡혀다가 요동으로 도망하였는데 요동도사에서 주달하고 황제의 성지를 받으러 건기에게 나와서 붙여 돌려보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찮았으므로 동지 중추원사 전순이 예조 참판 임원준을 불러서 탕약을 감독하여 올리게 하였다.